인천 섬과 해양 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입니다. 섬해양 초대석. 오늘은요, 인천의 대표 환경운동가로 알려진 분이죠. 장정구 기후앤생명정책연구원 대표 모시고 인천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를 맡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에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다니시잖아요. 네. 그만큼 실제로 보면 참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렸죠. 네. 저는 비가 내리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물론 침수라든가 산사태 우려도 있긴 하겠지만 네. 육지에서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로 떠밀려 올 거다라고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네. 그거는 이제 한강, 임진강, 예성강, 우리나라의 큰 강들이 바로 인천 앞바다에서 황해를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빗물만 그 한강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바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하천변에 벌어져 있는 비닐, 네. 이것들이 함께 빗물과 함께 인천 앞바다로 떠밀려 오고 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서는 장마철이면 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인천 앞바다부터 걱정이 되시는 거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섬 하면 여행하는 곳, 가서 네. 예쁜 사진 많이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쓰레기가 없어야지. 섬에 예쁘기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섬이 삶의 터전인 분들에게는 이 쓰레기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좀 아닌 거죠. 네, 근데 네. 아까 그 육상에서 떠내려온 쓰레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문제가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구라고 하는 네. 뭐 그물이라든가 부표로 만들었던 네. 스티로폼이 하얀색이거든요. 네네. 근데 무인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여객선을 타고 가다 보면 하얀색 띠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스티로폼. 부표가 네. 떠밀려서 해안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잘게 부서집니다. 네. 다른 것보다 쉽게 부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게 부서지게 되면 줍기도 쉽지 않아요. 물론 무인도는 접근하기도 어렵지만 네. 수거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엔 수거를 하게 된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주민들이 해야 되잖아요. 섬 주민들이. 네. 근데 아시겠지만 섬 주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결국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은 걸 알면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들은 이분들이 수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그렇겠네요. 난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들은 결국엔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쓰레기 문제 우리 최근에도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양에 있는 플라스틱은 결국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의 뱃속에 또는 소금에 결국에는 우리의 밥상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네. 안타깝지만 그렇죠. 불편한 진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또 일회용 그물까지 사용을 한다면서요. 인천 하면은 되게 유명한 수산 자원이 꽃게. 네. 예. 연평도를 중심으로 해서 꽃게를 상당히 많이 잡고 있죠. 근데 이 꽃게를 잡는 부분이 네. 예전에는 그 여러 번 쓰는 그물을 이용했습니다. 또 통발도 이용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일회용 그물을 이용을 합니다. 대부분 일회용 그물로 꽃게를 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꽃게가 발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물에 걸리면 얘를 그물에서 떼어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꽃게가 걸리면 그거를 그물에서 분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시골에는 섬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꽃게를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싸움, 비용 싸움, 인력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물을 선택하는 게 지금 현장의 상황입니다. 이 해양 쓰레기 문제 좀 해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쓰레기가 바다에 떠밀려 다니면 네. 뭐 아시겠지만 수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망망대해에서 물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뭐 개발이 됐다라고 나오는데 상용화됐다라고 할 만한 기술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결국엔 바다에 쓰레기가 떠다니면 수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결국 어딘가에 해안에 걸려 있을 때 사람이 가서 줍는 방법밖에 없는데 무인도 그다음에 먼 바다에 있는 섬들은 수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발생원, 네. 그러니까 발생이 덜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결국에는 육상에서 장마철 같은 때 쓰레기가 떠밀려 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일단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일회용 꽃게 그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회용 그물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그동안 통계 자체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뭐냐면 어구를 얼마나 생산하는지, 얼마나 유통이 되는지, 얼마나 실제로 사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수거가 되는지를 통계를 정확히 잡아야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이 수립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마침 3년 전에 수산업법이라고 하는 관련 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이 법 체계를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구의 유통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체계를 잡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민들이 이 쓰는 양이 얼마고 또 수거한 양이 얼마, 버려지는 양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천 앞바다 먼 섬에 가면 중국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해류를 따라서 왔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나 아니면 중국 어선이 버린 거라고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백령 대청 같이 서해 5도에 가면 해안가에서 페트병을 주스면 100개를 주스면 99개가 중국산입니다. 80개도 아니고요. 100개 중에 거의 95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결국에는 이 쓰레기 문제가 해류를 따라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국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중국 쓰레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요?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제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제가 일본 가서 제 개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결과를 보면 일본의 해안에 10개 중에 한 3개 정도가 우리나라 쓰레기입니다. 결국엔 이 쓰레기 문제는 특히 해양 쓰레기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다. 결국 국제적인 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된다. 마침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해양 쓰레기의 되게 주범이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 관련된 국제 협약이 체결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이때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쓰레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을 시켜야 한다. 또 통계를 제대로 내야 한다. 얘기해 주셨고요. 또 이게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기후생명정책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며칠 전에 그 인하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하나 체결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육지에서 쓰레기가 떠내려온다고 했는데 얼마나 떠내려오는지 또 이 쓰레기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또 어디에 쌓이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계하고 인천의 시민사회가 협력하기로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 왜냐하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우선 돼야 되니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주민들을 결국에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의 증언, 지역 주민의 현장에서의 체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굴을 쪼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장마가 지고 나면은 뻘이 어디가 쌓였고 어디가 깎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거를 전문가들한테 전달을 해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섬 주민들의 변화상도, 삶의 변화상도 연구하기 위한 노력. 또 하나는 과거에 인천섬이 어떠했는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직접 섬 주민들과 만나서 의견을 들어본다. 이 말이 저는 참 와닿습니다. 또 인천에 왜 그 새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 6,000마리밖에 없다는 그 새요. 저어새라고 하죠. 저어새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전 세계 한 6,000마리 정도가 살아있는 걸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는데 이 새들은 대부분 인천이 고향입니다. 이 부리를 물이 들어올 때 갯벌에다가 이렇게 뚝 이렇게 숙이고 부리지를 이렇게 저렇게 휘휘 젓는다고 해서 저어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저어새가 부리도 길고 생긴 거는 부리가 주걱처럼 생겼습니다.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게. 정말 특별하게 생겼죠. 이런 새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가 거의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송도, 영종도, 강화도 뭐 장봉도 이런 갯벌에 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나가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인천입니다. 또 20년 가까이 환경운동가로 활동을 하셨고 또 얼마 전까지 인천시 환경특별시 추진단장까지 역임하셨다고 하는데 멋있어요. 이런 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가장 멋있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딸이 둘인데 네. 저는 이 두 딸 아이가 지구에서 태어나서 특히 인천에 태어나서 살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공부하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조금 더 컸을 때 네.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애정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우리나라라고 하는 한반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1년 3개월 정도 인천시에서 이제 공직 생활을 했는데 물론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몫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에서 느꼈던 정보들이나 네. 이 고민들을 직접 실현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네네. 행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있으면서 해양환경과라고 하는 네. 과를 광역시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갯벌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업무,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네. 부서를 좀 만들긴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행정만의 힘으로는 예산 문제라든가 결국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결국에는 이 법이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의회의 역할이 그만큼 또 중요하더라는 거죠. 이게 네. 유기적으로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결국엔 환경 문제는 지구는 하나뿐이잖아요. 그쵸. 이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거는 환경 운동가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네, 여기 있다. 아나운서 분도 마찬가지고 네. 이 방송을 보는 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환경 문제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네. 지속 가능한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 네.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중에 정치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더라.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이 조금 더 탄소 중립,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생물 위기, 생물 다양성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입법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내 가족이, 내 후손이 살아갈 그런 세상을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물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누구나 환경 연구원이 될 수 있다, 네, 환경가가 맞습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멋진 말씀 해주셨는데 또 인천의 환경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인천이 네. 저는 되게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인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예. 개항을 하고 나서 공업도시, 바닷가에 접한 공업도시로 이제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는 갯벌을 매립했고 또 공장지대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물질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근데 이 지점들이 시대가 지나가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이게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들, 서울, 경기도에 있는 쓰레기들을 이제 인천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처리를 하는데 이게 제도가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생활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거는 이제 금지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 문제는 환경부라고 하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원순환의 정책을 요구했고 네. 이거를 중앙정부가 받은 사례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해안가로 발전소들이 많이 늘어서 있어요. 네네. 이 발전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결국에는 에너지 문제고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 화석 연료를 많이 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화석 연료를 쓰는 발전소가 인천 앞바다에 쭉 늘어서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한데 이 에너지 전환도 인천에서 선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인천이 근사한 곳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에는 자연환경적으로 되게 중요한 보존 축이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축이 있거든요. 그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등줄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서해안에 갯벌이 있고 네. 허리에 해당하는 비무장지대가 있거든요. 네. 결국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개가 교차하는 장소는 하나는 강원도의 향로봉 지역이고 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인천 앞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태 축에 네. 두 개가 교차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딱 두 군데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인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천 바다는 먼 바다는 물범이라고 하는 인천의 마스코트 또 상갱이라고 하는 전 세계 보호종인 고래의 네. 보존을 위한 또 하나의 해양 축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인천은 한반도에서 자연환경 보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환경이 열악한 곳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보존을 해서 지킬 만한 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으뜸인 곳 또한 인천이다. 인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이 내 삶과 밀접한 문제라는 건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오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부터도요, 환경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